반갑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5월 24일 신나게 놀자 하겠습니다. 무역 전쟁이 합의 없이 장기화된다 이런 분석을 대략 한 일주일 전에 제가 처음으로 올린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에서 어제 장기화 전망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전에 다우 한 400포인트 이상 크게 내려서 등락을 하다가 일단 장 마감 전에 많이 회복됐습니다. 286포인트 내렸죠, 다우가. 인텔은 계속 오전에 크게 내리다가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또, 이 무역 전쟁 이 소식 외에 경제 데이터가 아주 나쁘게 나왔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예상보다 아주 나빴고요. 구매 관리 지수, 제조업 서비스 둘 다 예상보다 아주 나쁘게 나왔죠. 다음 고용 시장만 좋게 나왔습니다.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만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 52.6에서 50.6으로 꼬꾸라졌는데 이게 추세인지 이거는 아주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다음 달에 움직임을 특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m로 내려가면은 제조업이 쪼그라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무역 전쟁 재료는요 이제 서서히 시장에 거의 다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추가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타결 여부는 변론을 하고요. 만나긴 하겠죠. 그래서 협상 개시하는 뉴스가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데이터 나쁘게 나온 거 이거는 하여튼 2분기 GDP는 전체적으로 좀 1분기보다 나쁘다는 건 예상이 지배적이니까요. 그다음에 이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락할 때마다 우량주 분할 매수 이렇게 다음 상승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은요 외환시장에 당국의 실제 개입 또 구두 개입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환율 상승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반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국의 개입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개입하면 내리는 것 같다가 개입 멈추면 또 오르고 이렇게 반복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월달 경제지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5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때 경제지표 큰 개선이 없이 더 악화된다면 1200 돌파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안화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공이 위안 환율 너무 오르면 안 되죠. 미국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지 못하게 누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공은. 그런데 이 중공의 구조적 악재가 반영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5월 경제지표, 특히 이게 수출입 지표 악화 조짐 보이면 7위안 그냥 돌파하리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말이죠. 중공 경제 회복되지 못하고 이게 계속 쪼그라든다면 7위안이 문제겠습니까? 12위안 이상도 가능하죠. 유가는 드디어 예상대로 또다시 시원하게 폭삭했습니다. 55불 밑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원유 선물 인버스 ETF 투자하신 분들 조급하게 이익 실현하지 마시고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 수익률은요. 지금 경제 슬로우 다운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안전자산으로 머니 무브먼트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 전망에 베팅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에는요. 장기채 투자 수익률이 단기채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채 수요가 더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즉 채권 투자 금리 변동 위험은 이걸 평균 만기라고 이름을 이건 제가 붙인 겁니다. 듀레이션을 평균 만기라고 붙인 거는 이건 제가 젊었을 때 업계에서 제가 처음으로 붙였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논문을 썼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듀레이션에 따라 다 다릅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장기채 수익률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쨌든 어저께 3M 10year 수익률 곡선 다시 역전 인버팅 되었습니다. 역전되었기 때문에 일단 주목은 해야 합니다. 이제 다른 중요한 쟁점들 보면요. 관세 증가인 문제가 다시 살짝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은
미국이 지금 그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결국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는요, 통관을 하면은 일단 미국 수입업자가 관세를 전부 다 세관에 다 납부를 하죠.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그 관세를 궁극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바로 관세 증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요, 수출업자, 수입업자, 소비자 이렇게 나누어 분담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사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사오게 마련이니까 결국 장기적으로는 파는 사람이 값을 내리지 않으면은 거래는 단절되는 거죠. 예. 트럼프는 중공이 대부분 부담했다. 미국 경제는 영향 없다.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트위터에서도 말하고 연설을 통해서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연구원 한 분이 미국의 수입업체가 대부분 부담했다는 이 전혀 다른 주장이 어저께 보도되었습니다. 트럼프 주장과 IMF 연구원 주장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트럼프는요, 25% 관세 중에서 미국이 한 4%포인트 정도 부담하고 중공이 한 21%포인트 부담한다는 것이 그 트럼프 내는 그 당시에 그 즈음에 증명되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명확하게. 기사 중에 연구원의 주장을 이렇게 백업하는 근거는 딱 한 줄입니다.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관세 부과 전의 수입품 가격. 이게 엑스테리프 프라이스. 큰 변화가 없고요. 세관 통과 후 세관 통과 후, 즉 관세를 매긴 후의 가격, 포스트 테리프 프라이스죠. 이게 관세 상당만큼 빡 올랐다는 사실, 이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말이죠, 연구원 주장처럼 수입업자가 대부분 부담했다면 그럼 중공이 일단 걱정할 이유가 없죠. 중공이 가격을 안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입 물량이 당연히 줄죠. 이거 다른 데서 대체할 테니까. 또는 앞으로 줄게 되겠죠. 만약 안 내리고 계속 이대로 간다면, 이 기사가 맞다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게 모든 품목이 그렇다는 건지 일부 품목이 그렇다는 건지 기사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품목에서는요, 수입업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품목 종류에 따라서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위안 환율 상승을 고려하면은 환율 상승분만큼 중공 수출업자도 결국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연구원한테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좀 많습니다. 그런데 중공이 대부분 부담한다는 사실이 최근에 증명되었다 하는 이 트럼프 주장은 문장 그 자체로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에 대해서 트럼프가 다시 또 트윗으로 뭐라고 이제 응답을 하는지 한번 주목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뉴욕 연방은행에서 지금 관세를 새로 부과한다는 거 아닙니까? 2천억 불에 대해서 25% 올려버리고 이걸 염두에 두고 계산한 건지 아니면은 3천억 불에 대해서 25% 부담한 거 이걸 다 포함한다는 것인지 그거는 지금 기사 내용으로 불확실한데 하여튼 새로운 관세로 미국 가구가 부담할 금액을 계산을 했는데 가구당 연간 831달러로 계산되었다. 이렇게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많은가요? 할만하잖아요. 우리 돈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저게 부담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중공이 수입을 줄여서 농가들에 대한 피해는 일단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현금 지원으로 160억 불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또 미 의회에서는요, 시골 지역에 GT라든가 화웨이 장비를 철거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골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거다. 그래갖고 의회에서 장비 철거해서 이제 갖다 버리는 이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돈을 지원하기로 한다. 이런 움직임이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공은 제가 볼 때는요, 계속해서 협상하자는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주중 미국 대사 어제 발언 있잖아요. 제가 거울 화법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중공은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미국이 마음이 자주 변해서 협상이 효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빨리 와서 협상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또 어제는 그 상무부 대변인 그 가오펑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미국이 협상을 계속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그 나쁜 행동, 롱 액션 이거 고쳐라. 그전에는 또 뭐 미국이 그 불링 비헤이비어, 강자가 약자를 못 살게 괴롭힌다. 뭐 이렇게 지금 욕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욕하는 거죠. 미국 욕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 바꾸라. 그리고 좀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이죠. 그 대국답게 충고질을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욕실이죠. 욕실이고 시간 점점 가면은 불리하단 말입니다. 전공이. 그러니까 날 좀 보소질이 이런 말이죠. 날 좀 보소. 그런 그 중공의 이런 날 좀 벌써 이 지랄질 한다는 데 대해서 미국 반응 아직 없습니다. 어저께 문유신 반응 소개한 게 이게 다입니다. 문유신. US open to new child no, US open to new China trade talks based on previous negotiations.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new China trade talks 이건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까지는 끝났고요. 다만 지난번까지의 그 negotiations 협상 결과들을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거 바탕으로 new China trade talks 새로운 협의는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말한 게 다입니다. 그 다음에 그건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팩트가 next round of US tariffs on China. 다음 차이나에 대한 다음번 그 미국의 관세 부과 at least a month away. 최소한 한 달 후에는 집행된다는 거 저는 봅니다. 예. 중공이 하는 말, 뭐 하는 짓거리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요. 예. 판세를 결정할 수도 없고요.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예. 중요한 거는 미국의 다음 행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미국은 행동으로 답을 하지 인신공격성 말장난 같은 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싸움할 거 없이요. 무시해버리고 3천억 불 국내법 절차 일단 완벽히 마무리해야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 새로 3천억 불 관세를 부과하려면은 그러니까 국내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차 위법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 그 경제에 대한 특히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여부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컴퓨터 돌려봐야 한다고요. 예.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서 시행하더라도 미국에게 피해 최소화시키는 방안 이걸 지금 만들고 있겠죠. 그걸 만들어서 트럼프한테 다 올린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착착 진행시키고 개별 기업 저격질 계속하지 않을까. 요 두 가지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요. 화웨이하고 거래 중단 요청하고 있다는 뉴스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LG U 플러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결정 내리는 것이 그러니까 그나마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뭐 다른 소소한 것들은요. 대만 해협에 정기적으로 미군함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매달, 그러니까 매월 정례 행사로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짜증 엄청 날 것 같아요. 중공 입장에서는. 괌 주변에서는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이 4개 국가 해군 훈련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죠. 예. 이란의 무력 배치 증강되었고요. 예. 이란 도발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제재하는 데 대해서 버티기 들어가는 거죠. 결국 이란 국민이 정권을 바꾸거나 이란 정권이 마음을 바꾸거나 둘 중 하나가 이게 바뀌어져야지 제재가 풀린다고 저는 봅니다. 화웨이와 거래 단절하는 기업들,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세계로 엄청 빨리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일단 화웨이 그 폰은 취급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폰은 대체재가 넘치잖아요, 지금. 예? 굳이 화웨이 폰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그 독일의 그 인피니언 회사 같으면은요, 그러니까 독일 지역, 그러니까 미국 이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화웨이에 대한 공급은 계속 하겠다. 그러나 미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공급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거 당연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속지주의 원칙상 미국에 있는 독일 기업도 당연히 미국 법 따라야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이닉스 같으면은요, 이게 지금 화웨이 폰에 하이닉스 그 메모리 반도체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하이닉스가 좀 주가 약세인데, 화웨이 사라진다고 화웨이 제품 사던 시장이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할 테고 그 기업에 여전히 메모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화웨이가 지금 자기 말로는 계속 그 비즈니스 한다니까. 그래서 화웨이가 발주를 내면 우리는 하이닉스 일단 팔 수는 있지 아직까지. 예. 화웨이는 홍명이라는 이런 자체 OS 있다고 이걸로 극복할 수 있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 구경할 필요 없고요. 삼성 OS 타이즌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예. 설사 그 홍명이 매우 우수하다고 하더라도요. 기존의 그 기라성 같은 글로벌 리딩 기업들 협력 없이는 모든 거 독자적으로 개발, 생산 이거 불가능합니다. 예. 화웨이는 죽은 겁니다. 예. 가령 그 화웨이가 자기 독자적인 그 칩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칩이라는 것도요. 그러니까 ARM 프로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ARM 프로세서. 이거는 영국 그 ARM사가 사업하고 있는 이 프로세서인데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나 이런 데서는 인텔 칩이 압도적이지만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ARM 프로세서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 ARM 프로세서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그 칩세트 이게 화웨이한테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ARM 협조 없으면 쓰레기입니다. 예. 그런데 ARM이 거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이거 더 이상 얘기하면 시간 아깝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공이 세계의 골칫덩어리라는 게 또다시 판명이 됐는데요. 바로 이게 프레온가스 이게 몰래 배출한 사건입니다. 프레온가스 이건 냉장고 냉매를 사용하던 건데 이게 오존층 파괴한다고 해서 사용 금지 조약 한 거 아닙니까? 1987년 그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여기에 중공도 가입을 했고요. 사용 안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맹세를 한 겁니다. 이거. 이 오존은 유해 자외선을 막아준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잠시만 살짝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외선이 해로운 거 아닙니다. 생존에 필수인 비타민 D 이것은 오직 피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하고요. 자외선이 반응해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음식으로 비타민 D 섭취 안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완전 차단시켜버리면 비실비실 하다가 죽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면역력 필수인 그 호르몬과 유사한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존층이라는 거는요, 이로운 자외선은 통과시키고요, 해로운 자외선은 걸러주는 일종의 생명 필터입니다. 이게 오존층입니다. 예. 근데 이걸 프레온가스가 이걸 오존층을 부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다 국제사회에서 거의 대부분 빠짐없이 다 명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5월경에요. 우연하게도 그러니까 염화 불화탄소 계열 이게 이제 프레온가스인데 이게 지금 오존층 부수는 건데 이 물질들이 대기 중 농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현상이 일단 관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NGO들, 몇몇 NGO들, 그 다음에 뉴욕타임스 이런 데서 보도를 했죠. 이거는 왜냐하면, 중공의 우리 서해 건너편에 있는, 중공 치자면 그 북동쪽 해안가에 있는 공장들 움직임이 수상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는 하고 있었는데, 아무 증거가 없죠. 근데 어쨌든 이 염화불화탄소 계열 물질들 대기 농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게 일단 관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공이 범인일 거다 추측만 하고 증거는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브리스톨 대학이나 미국의 MIT나 한국의 그 경북대 이 중심으로 한 1년가량 그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연구했다. 그래서 범인을 특정하고 보니까 그 중공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북동쪽 해안에 있는 그 공장들에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몰래 프레온가스를 마구마구 사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짜증나죠? 연간 무려 7,000톤이나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왜 이게 특히 한국이 문제됩니까? 우리는 그 편서풍 계속 부니까요. 그러면 중공에서 한국으로 바람이 불어오지 한국에서 중공으로 바람 부는 거는 거의 희박하잖아요. 이 편서풍 불면 이거 어디로 갑니까? 우리 직격탄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같은 원리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주로 한국만 해당이 되니까 이게 연구를 안 하는 것 같고요. 오존가스, 프레온가스는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 이 국제 공동 연구가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공 때려잡을 거리가 또 생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부라면은 정부가 이런 짓 안 하죠. 기업이 몰래 하면은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중공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가 자본주의, 당의 지배를 받는 당의 수족이 바로 기업들이고 말이죠. 어? 결국 국가가 몰래 이런 짓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공산 독재, 전체주의 이런 체제를 이번에 뽀개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고맙잖아요. 에, 중공이 협상하자고 울먹거린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협상 일정을 잡아도 이상하지 않고요. 그런다고 합의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헛소리 하도록 내버려 두고요. 차이나 일병 주기 착착 진행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역 전쟁은 이제 장기전으로 간다는 것, 이게 시장에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로 더 악재로 나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미 이 시장에 반영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니까 여유 자금으로 하락시마다 다음 상승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롱 포지션 구축 서서히 시작할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